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좀 뿌연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뿌연 것 같이 좀 뿌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일희일비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잘 돼요. 잘 되는데 그게 한 2, 3일이면 잘 될까요? 1, 2주면 잘 될까요?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해서 잘 되려면 최소한 6개월, 몇 년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것,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부활한 그 과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기업은 그런 긴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네, 투자도 온전하게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다. 그리고 너무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취미가 되게 재밌어요. 복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거. 한 푼도 돈을 안 빼쓰고 하나도 비용이 안 든다고 했을 때 연 15% 정도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될 거냐? 연 15%가 되면 5년에 2배가 됩니다. 5년에 2배가 되고요. 그럼 10년에는요? 4배가 되죠. 10년에는 4배가 되고요. 그럼 2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20년에는 16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5년마다 2배씩 흘러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15%면 그 장난 아닌 거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익을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꾸준히 올해만 기회가 아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연 15%가 나 잘했으면 그 정도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욕심 안 부리고 그 뻔한 거 뻔하게 했으면 뻔하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오히려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꾸준하게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데 미국 시장이 요즘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중요한 얘기를 미국 시장 시황 간단하게 해드리고 나서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에듀캐스트.com 강의 들으세요. 이런 선전하는 거 아니고 어떤 걸 할 거냐면 중국에 지금 그 자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 글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국 시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원화 환율,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미국 시장은 너무 뻔해. 너무 뻔해. 계속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떻게 해서 시장이 이제 부양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양책은 반드시 한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확신은 확신이고 확신은 내 마음에 현실은 저쪽에 그쵸? 현실은 뭐예요? 협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 되나 안 되나 세계에서 쉽지 않죠. 이게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돼 확실히 될 거야. 근데 내일 이러고 있는 거죠. 내일 또 내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될 듯 안 될 듯. 근데 오늘 드디어 문우신 장관이 자기 입으로 대선 전에 힘들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전에 힘들 걸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럼 많이 빠진 거냐? 지수로 보면은 좀 빠진 건데 그걸 많이 빠진 거냐? 전에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0.8%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S&P는 0.66, 그다음에 다우는 0.58인데 이거 주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올랐다가 오른 거를 조금 내뱉은 정도 수준이지 하락이 되었다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말라는 게 이런 거지. 올라갔을 때 흥분해갖고 같이 따라 사면 위험하다는 거. 네. 지수 한번 먼저 살펴보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다우는 0.58%가 떨어져서 28,514. S&P는 0.66%가 하락한 3,488. 나스닥은 0.80%가 하락한 11,768. 러셀 2000은 0.65% 떨어져서 1,626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혼전돼 대체적으로 약세였고요. 독일은 0.07% 상승, 영국은 0.58 하락, 그리고 프랑스 0.12% 하락, 유로스탁스 50은 0.1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데 부양책만 기다리고 있어. 부양책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부양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네. 스티븐 무누신이 대선 전에 민주당과 부양책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양책 규모뿐만 아니라 정책 내용 관련해서도 이견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공화당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백화나고 또 달라. 공화당은 의회에 표결을 붙이겠다. 한데 그 금액이 얼마냐?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5천억 달러 정도의 제한적인 코로나19 부양 패키지를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니 1조 8천억도 작다고 민주당이 하는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원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장이 바보도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어찌되었건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펠로시 의장이 오전에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지원 단독 부양 법안의 타결 의향도 좀 민주당은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미국의 입원율은 8월 29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2천 명, 그리고 7일 평균 확진자 수도 5만 명 수준이에요. 많아요. 아주 안 좋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정도의 팬데믹의 제2차 팬데믹 부양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시장은 떨어져야죠.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번 한 주를 보셔야죠.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자체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미국 연준 클라라다 부의장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꼭 새겨서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이 19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실업률은 코로나 발생 전에 기록했던 저점보다 높게 나타날 것. 근데 저도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얘기죠. 경제 수준이 19년 회복한다고 해도 코로나 때 실업했던 게 완전히 회복되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는 2% 올라서 41달러대로 돌아섰는데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중간에 참 이 전화 통화할 때 통역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그 두 대단하신 분들이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주가 실적 발표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3.28% 올랐는데요. 시티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10달러에서 11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3분기 한 14만 대 가까이 된 걸 보니 4분기 이제 테슬라가 얘기한 것처럼 50만 대도 하겠고 뭐 내년에는 또 이제 80만 대 얘기. 저는 사실 더 공격적으로 봤거든요. 90에서 100만 대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봤는데 어찌되었건 뭐 지금 한 80만 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3월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하회하면서 큰 폭으로 이 정도는 거의 폭락 수준이죠.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 뉴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 엔트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0.4%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0.3%. 그래서 이전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후에 8월 산업 생산은 0.7%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5.0%니까 이 산업 생산의 증가폭이 훅 죽은 거는 유럽은 좀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가격들 한번 보죠. 달러 가격이 93.40으로 어제보다 한 0.1%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유로 달러는 1.17499고요. 달러엔도 105.12.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N이 반영하고 있고 원은 어떻게 되냐? 1147원. 네. 위안화가 어제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증거금 제도를 없애면서 위안화 강세를 좀 뒤돌렸죠.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거, 강세가 되는 것들이 6.7이 깨졌던 게 다시 올랐는데 6.74까지 올라갔었는데 6.71입니다. 자, 6.7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6.7은 거의 항상 지켜졌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요. 제가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시장이 이제 하락했으니까 막 위기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본 바는 달러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달러 가격 강세가 돼야 되고 국채도 강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 소폭 약세고요. 국채 10년물 0.2bp 떨어졌습니다. 강세는 강세죠. 0.2bp. 그러면 0.727%인데 뭐 이게 이제 레인지가 0.5에서 0.9 정도에서 요즘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거의 변화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물도 0.4bp 떨어졌거든요. 1.510%.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느낌 전혀 없어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위험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떨어졌어도 뭐가 위험이야. 위험이라는 증상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고, 금값은 1906달러, WTI는 41.17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통화하시면서 가격이 올랐고, 구리 가격 0.47% 올랐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0.84%로 오히려 미국 빠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은 이제 그 가격 부담을 좀 느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0.53%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바이오 1.28%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0.07% 올랐고, 아마존은 2.32%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항상 요즘 이렇죠. 디데이가 있어서 뭐 애플의 신제품 발표하면 사전에 올랐다가 발표하면 떨어져. 아마존도 프라임데이 전에 올랐다가 떨어져.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9% 떨어졌고, 구글 0.23% 하락, 페이스북 1.56% 하락, 인텔 0.52% 하락입니다. 퀄컴은 1.9% 올랐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0.4 하락, AMD 1.2 하락, 엔비디아 1.07 하락, 넷플릭스 2.2 하락, 버크셔 0.6 하락, 알리바바 2.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전 세계 자산 포트폴리오 밸런스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왜냐하면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중국 위안화가 왜 강세냐? 국제금융센터에서 분석한 자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강세인 것은 외국인들에 의한 증권 투자자금 유입, 그리고 직접 투자자금 유입에 의한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쌓아도 이 투자 자금이 어디서 주로 많이, 유럽에 들어갔겠죠. 미국 자금 안 들어갔을까요? 꽤 들어갔겠죠. 이게 이렇게 싸워도 서로 이제 금융에서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가, 왜냐면, 자, 한국에서 전쟁 안 난다. 왜 안 난다? 절대 안 난다. 왜냐면 미국 투자자들 너무 많다. 그리고 유럽 투자도 많지만 미국 투자 너무 많다.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한반도 전쟁 누가 일으켜요? 네, 북한과 미국이 일으키겠죠. 전쟁이 나면. 네. 우리 남쪽은 전쟁할 의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원래 아직 휴전은 누구하고 누구의 휴전이에요? 미국과 북한의 휴전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왜 전쟁을 해? 자기 그 주식가 폭락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거. 미국의 투자자에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금융이, 야, 이게 참 아슬아슬한 평화를 지켜주는 뭔가 이렇게 보루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중국하고 그렇게 싸워도 이게 일종의 싸우면서 공생하는 관계라는 느낌을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낍니다. 외국인의 위안화 채권 투자 자금은 1월에서 9월까지 1,082억 달러인데요. 적지 않은 돈이죠. 네, 1,082억 달러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58억입니다. 그리고 총 지난해 한 해는 토탈하면 658억이에요. 근데 지금 9월까지만 1,080억. 그러면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죠. 12월까지 간다고 쳐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직접 투자는 890억 달러로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그런데 약간의 이거는 저기 조금 더 구분을 해야 될 게, 코로나 때문에 좀 빠졌죠. 직접 투자 좀 빠졌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해서
오히려 7, 8월 부분은 월 평균은 작년보다 한 13% 증가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1080원 채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엄청나게 많고 직접 투자는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융시장 투자가 직접 투자도 있지만 금융시장 투자가 더 많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첫 번째, 일단 코로나를 발생시킨 국가이긴 하지만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하는 국가가 중국이었고 경기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지금 OECD 국가 외에 이렇게 플러스 나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나는 국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올해 2.4%, 그다음에 내년에는 8.0% 정도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국외 IB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IB 평균이 인베스트 뱅킹 하시는 분들의 그 예상치를 평균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올해는 2.4%, 내년에는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되고 코로나 빨리 극복을 했으니까 여기가 투자처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본시장을 개방을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잖아요. 한 1년 반 전부터 작년 초에도 그랬죠. 중국이 달러가 부족하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자본시장 개방을 옛날보다 훨씬 더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성장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는 수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수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보이죠. 중국 정부의 성장 전략 중에 내수 확대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확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정리해보고 있는 거는 위안화가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거래가 많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결제 통화로서 확대되고 이렇게 되려면 외국 자본들과의 유통이 더 빨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욕구와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달러를 원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작년 대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 시장 규모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한 분기 더 체크를 해본다면 전년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내외의 채권 투자 금액 증가가 있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덕분에 무역 수지가 안 좋은데도 중국은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아시죠? 무역 수지가 적자나더라도 돈이 들어오니까 경상은 무역 말고 그 위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은 지금 상당히 김일구 상무님도 자료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최근에 발간한 자료에서 지금 경상 흑자가 꽤 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토탈리하게 어디로 반영이 된다? 네. 위안화 강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그러면 현재 이 지금 언급드렸던 내용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위안화 강세는 어떻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닐 것이다. 위안화 강세는 추세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글로벌 IB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달러 약세의 기조가 들자 오히려 동아시아 통화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한국 원화는 일종의 중국의 서브 시장 아니에요.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중국 사다가 안 사면 한국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국도 상당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통화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는 지금 이 흐름들을 살펴보건데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고 요 잠깐만의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위험이 갑자기 커지면 코로나 때도 그랬으니까 위험이 갑자기 커지면 다시 달러로 자금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뭐 블랙스완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위기들이 터지면 다시 달러로 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 시장을 별로 안 나쁘게 봐요. 지금 3일 연속 빠져서 기분은 뭐 꿀꿀하지만 이 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나쁠 건 없어 보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 하도 재미없어서 더 중요한 내용, 네, 위안화와 원화 강세의 이유, 배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녁, 오늘 오후에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각 계좌들이 자 폭등할지어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들이 오늘 다 폭등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장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투자는 하루 이틀 게임이 아니고 장기 게임입니다. 하루 이틀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네,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